안녕하세요. 미래과학기술의 2회 7번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게임 그래픽 디자인 트랙 21학번 이나림입니다. 목차는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질문의 순서대로 양자 컴퓨터, 바이오mem스, 의료현장 AI, 배송 서비스, 가상 및 증강현실 콘텐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자 컴퓨터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을 조사하고 상용화 예상 시기 및 적용 분야를 서술하라입니다. 저는 구글과 인벤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 중에 IBM을 조사하였습니다. IBM은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입니다. 20세기 IT 기술 산업을 주도한 대표주자이며 메인프레임과 슈퍼컴퓨터와 같이 대규모 컴퓨팅 장치 산업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게이트형 양자 컴퓨터 개발로 양자 컴퓨팅 산업의 선두주자 중 한 곳으로 칭합니다. IBM은 양자 컴퓨터 기술 상용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용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무결성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2029년이 될 것이다. 실제로 IBM은 자동차, 금융, 화학, AI 분야에 양자 컴퓨팅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기업에 컴퓨팅을 제공 중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무결성은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현재 IBM은 양자 컴퓨팅에서 5,000 게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2029년에는 1억 게이트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게이트는 큐비트 상태를 변화시키는 연산을 말합니다. 게이트가 늘어나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는 양자 컴퓨터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2029년에 완성될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9년까지 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하여 IBM은 올해 하반기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터이며 성능은 고전 방식의 슈퍼컴퓨터 연산 능력을 월등히 넘어섭니다. 또한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BM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타 IT 기업이 부상하면서 조금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산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에서는 매우 선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IBM에게도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용한 양자 컴퓨터를 더 빠르고 쉬우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단순 기술 플랫폼을 떠나서 양자 컴퓨팅의 미래 형성 글로벌 커뮤니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의 예상 적용 분야로는 저는 영화 제작 산업을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 영화 제작 산업에서는 고사양의 CG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며 많은 입력과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많은 오류와 수정을 거치는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양자 컴퓨팅을 사용하면 정말 현실에 더 가까운 그래픽을 빠르게 제작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SF 장르의 영화에서 과학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또한 양자 컴퓨터의 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금 영화가 콘텐츠임과 동시에 교육 자료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이오mem스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 또는 치료할 수 있을 예상 질환에 대해 설명하라입니다. 바이오mem스는 마이크로 나노 기술을 생물학과 생물의학에 응용한 새로운 기술 분야입니다. 미세한 나노 단위로 조작되는 가공, 전달, 조직, 분석 또는 생물 및 화학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과 장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이오mem스는 주로 진단장치, 마이크로 유체공학, 조직공학, 표면 처리, 약품 전달 등에 쓰이며 이 중에서도 진단 분야에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저는 바이오mem스를 이용하여 오가노이드를 적극 활용, 여성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자궁을 떼어내는 여성 환자가 많은데요. 이 중 가장 큰 이유는 암으로 인해 자궁 내에 많이 전이될 경우 적출할 수밖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수술은 부작용이 매우 크기도 한데요. 부작용으로는 불임, 호르몬 불균형, 폐경, 노화 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적출로 인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완전 적출 외에 자궁 이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장기 이식의 대기 기간은 매우 길고요. 자궁의 경우 사망자가 아닌 생존자의 것을 이식받는 것이 성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오가노이드 자궁을 사용하면 적출 후 새로이 이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인공자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강윤정 차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에서 자궁 내막 오가노이드에 대한 실험으로 불임, 유산, 무월경의 원인인 아셔만 증후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더 힘층적인 오가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를 계속한다면 자궁 내막뿐이 아니라 장기 자체를 만들어 인체 내부에서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것은 가까운 미래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의료 현장에서 AI를 이용하면 좋을 분야와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라입니다. 저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 케어 시스템의 조기 진단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AI는 신약 개발과 환자 케어, 진단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전 조기 진단 중에서도 특히 심장, 뇌, 간 질환에 사용 가능한 조기 진단 분야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언급한 세 가지의 장기는 조기 증상을 알아채기가 매우 힘든 장기이기도 합니다. 평범하게 지내다가도 급작스럽게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도 매우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데이터, 병원 데이터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서 조기 진단이 수월하도록 한다면 초기 치료, 중기 치료 또한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구글 헬스의 조기 진단 AI입니다. 구글 헬스는 29,000명의 여성 엑스레이를 보고 3D 분석을 하여 조기 진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악성 종양과 미세 악성 조직이 식별 가능하며 전문의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확히는 5% 많은 암 사례를 탐지했으며 전문의보다 오탐지율이 11%나 낮았습니다. 이렇듯 의료 현장의 AI를 사용하면 입원 환자, 외래 진료 환자 모두 빠르고 안전하게 질병을 판단하고 초기에 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IT 기업의 의료 AI는 몇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IBM의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왓슨과 구글 모기업의 알파벳의 자회사 베럴리는 현재 헬스케어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애플 또한 케어키트라는 헬스케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주변의 배송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제시하라입니다. 저는 주거의 다양성을 고려한 배송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대형 신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로봇의 무인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특히 음식 배달은 1km라는 적은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은 포장하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곳,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무인 배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고려한 배송 로봇은 음식 배달, 택배 배송 모두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기능이나 로봇 혼자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등 노약자와 어린이, 택배기사의 건강까지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은 진화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실시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AI와 다양한 지형이나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동시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송 로봇이 등장한다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횡포와 현재 택배기사에 대한 기업의 대우, 과로로 인한 질병, 배달기사의 비나 눈길 운전의 위험 방지,
배달 5배송, 1인 가구 치안 문제 등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러한 무인 배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삼성물산과 뉴빌리티가 있는데요. 둘이 콜라보로 나온 로봇인 뉴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비는 앞서 말했던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만 실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빠르면 5년 내에 더 발전한 무인 배송 로봇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VR, AR 기술 및 실감 콘텐츠 제작법을 활용하여 일상에 도움을 주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불어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방법 또는 콘텐츠를 제시하라입니다. 저는 가상현실 영화관 콘텐츠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제 영화 방영 시기에 맞추어 동시 개봉하는 가상현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현재 영화관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몇 년 새에 폭등한 영화 티켓 값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하지만 영화 한 편을 위해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보완점으로 가상현실 영화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VR 영화관은 실제와 같이 원하는 시간대의 영화를 예매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이어서 HMD를 쓰면은 영화관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양한 좌석이 있고 같은 시간대에 예매한 다양한 사람들이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VR 개발사와 영화 보급사, 영화관, OTT 기업 간의 제휴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더 저렴하게 측정하고 영화관과 동시 개봉을 위해 협의를 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논의만 잘 해결된다면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HMD만 구비되어 있다면 편하게 원하는 곳에서 영화관에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격 및 접근성에 메리트가 크고 OTT와는 달리 직접 공간 안에 있는 듯한 아날로그 같은 경험까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 시스템의 불편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및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